이게 보안이 너무 심해서 제품은 딱 하루만 보실 수 있고요. 네? 겨우 몇 시간 보고 리뷰를 어떻게 해. 그렇다고 스펙만 대충 있는 건 절대 싫고 단점도 말 못하게 하면 어떡해? 소비자들 피해라도 보면 어떡하라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저 안 할래요. 대신 대신? 제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컨펌 없이 지은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인트로의 내용은 정말 사실이고요. 여러분께 빠르게 갤럭시 S21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짧지만 하루 동안 열심히 제품을 분석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왔던 유출 정보와 루머들이 사실일지, 디자인이 대폭 글래스 소재로 되어 무게는 오히려 초점을 조정하는 게 보이죠? 오, 많이 다르다. 잘 개선을 했더라고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LG U 플러스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상 뒷부분에서 U 플러스 샵의 사전 예약 혜택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 우선 구성품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과 루머들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구성품에는 충전기와 이어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장 흐름 자체가 이렇게 구성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선 디자인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카메라가 측면부와 이어지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이제 이 인덕션 디자인은 뭐 어떻게 숨길 수도 없고 카메라 개수를 이제 와서 줄일 수도 없고 이걸 나름대로 예쁘게 배치해보려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이 호구마색, 아니 바이올렛 색상은 실물로 보면 진짜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거기 중국집이죠? 거울샷 찍을 때도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찰칵. 약간 황금 갑옷 입은 타노스 같기도 하고 진짜 제 취향이더라고요. 타노스가 제 취향이라는 건 아니고요. 절대 네버. 저는 S21 그레이, S21 화이트, S21 플러스 바이올렛, S21 플러스 핑크, S21 울트라 블랙, S21 울트라 실버를 대여받았는데 핑크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핑크라기보다는 코랄? 살구색? 이런 느낌이어서 일반적인 핑크색을 기대하셨으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21 플러스와 S21 울트라는 후면이 글래스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일반 모델만 글라스틱 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만져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글래스의 촉감이 좀 더 보들보들하다는 점, 그리고 이 삼성 로고 각인된 부분 디테일이 글래스가 좀 더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있고 광택감에 있어서도 글라스가 조금 더 고급감이 있다는 점, 이런 차이들을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폴리카보네이트 소재가 더 튼튼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유리 소재가 주는 만족감이 있죠.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한 번에 좀 큰 돈을 투자해야 되는 기기인데 플래그십에 플라스틱이 웬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울트라인데 울트라에는 색상 선택지가 딱 블랙, 실버 두 가지밖에 없다는 점도 아쉽기도 하고 최고 사양을 넣는 대신에 예쁜 폰을 원하는 유저들을 유인하기에는 카메라 부분 디자인이 아쉽습니다. 사양과 디자인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는 걸까요? 그리고 카툭튀, 실제로 보면 오히려 카툭튀 두께 자체는 전보다 조금 더 두껍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약간 측면부와 일체감을 만들고 뭔가 메탈 소재를 이용해서 좀 세련돼 보이게 포장을 한 거죠. 근데 카툭튀 자체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엣지가 아닌 플랫 디스플레이로 나왔어요. 플랫임에도 불구하고 베젤 자체는 오히려 좀 더 얇아졌는데요. 사실상 갤럭시의 베젤은 이미 너무너무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거의 끝판왕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울트라 모델에만 엣지가 적용이 됐는데 엣지의 곡률 자체도 비교를 해보면 S21 울트라가 곡률이 더 적습니다. 약간 더 플랫 디스플레이에 가까운 엣지 디스플레이 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마 엣지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이번 울트라는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아이폰 12 미니라든가 SE 2세대 이런 것처럼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폰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는데요. 이번 S21 시리즈는 기존 S20 시리즈의 크기를 거의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 손 크기에 가장 적당한 그립감으로는 S21 기본 모델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아이폰 12 프로와 크기가 가장 비슷한 모델이 일반 모델이고요. 울트라 모델은 여전히 저에게는 좀 버겁습니다. 무게는 S20 시리즈에 비해 오히려 조금씩 더 무거워졌어요. S21 기본 모델은 S20에 비해서 6g 더 무거워졌고요. S21 플러스는 S20 플러스에 비해서 16g 무거워졌고요. 울트라 모델도 기존보다 8g 더 무거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휴대하고 다녀야 하는 물건은 무게도 하나의 스펙이라고 보거든요. 메인폰 고를 때 무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저로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더라고요. 디스플레이도 변경이 됐습니다. 화면 크기는 순서대로 6.2인치 플랫, 6.7인치 플랫, 6.8인치 엣지 디스플레이로 울트라 모델만 기존보다 0.1인치 줄었고 나머지는 동일한 크기입니다. 울트라 모델인 WQHD 플러스로 기존하고 동일한데 S21과 S21 플러스는 기존 S20 시리즈에서는 WQHD 플러스였는데 이번에 S21 시리즈 오면서 FHD 플러스로 오히려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실제 이 해상도 차이가 핸드폰에서 영상을 볼 때 얼마나 체감이 될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모바일로 영상을 보신다면 대부분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왓챠 이런 걸로 스트리밍으로 보실 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유튜브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각각을 최고 해상도로 설정하고 보면 사실상 풍경 영상 같은 거는 워낙 이제 멀리서 찍은 거라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피사체를 아주 가까이에서 찍은 동물 영상이나 사람 영상을 볼 때는 해상력에서 약간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사람 얼굴 모공 표현에서 아주 살짝의 차이지만 좀 더 모공이 디테일하게 보인다든가 손톱 때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인다든가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실 때 이 차이를 체감을 민감하신 분들은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화면 주사율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세 모델 모두 60Hz 고정 주사율 또는 최대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사율을 낮은 단계부터 120Hz까지 자동으로 조정을 해서 배터리 효율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울트라 모델은 WQHD 플러스 해상도에서도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더라고요. 드디어 최고 해상도에서도 고주사율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삼성의 전략이 여기서 좀 티가 나는 것 같거든요. 저는 S20 울트라와 노트 20 울트라를 쓸 때도 WQHD 플러스 해상도로 설정하면 120Hz 주사율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FHD 플러스 해상도에 120Hz 가변 주사율 설정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S21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서 해상도를 FHD 플러스로 낮춘 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제가 실사용을 할 때는 전혀 체감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전 항상 120Hz 화면 주사율에 FHD 플러스로 사용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 WQHD 플러스 해상도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할 거 아니면 그냥 그 해상도를 빼고 이걸 가격 인하로 이어갈 수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원가 절감을 해도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울트라 모델에서 이번에 WQHD 플러스 해상도에서도 120Hz 주사율을 지원을 한 걸 보면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뭐 기술의 한계 때문에 그런 선택지를 고른 게 아니라 그냥 울트라와 플러스 일반 모델의 전략적인 끝나누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모델에서도 고해상도의 고주사율을 쓰고 싶었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논리적, 이론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전략으로 세웠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감성은 만족시키지 못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카메라에서는 울트라 모델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S21과 S21 플러스는 이미지 센서 크기까지 완전히 동일하고요. 오히려 S20 플러스에 있던 TOF 센서가 S21 플러스에서는 빠졌습니다. 플러스 모델 기준으로는 오히려 안 좋아진 거 아니야? 성능 너프? 근데 제가 사진을 여러 장 찍어보니까 초점은 오히려 S21 플러스가 더 빨리 잘 잡더라고요. 자 보세요. S20 플러스로 초점 잡는 모습을 재생한 건데요. 이렇게 한번 덜컥하고 초점을 조정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죠? 그런데 같은 곳에서 S21 플러스로 찍어보면 똑같이 느리게 재생해도 초점을 조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잡아줍니다. 자, 양쪽으로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또 다른 피사체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S21 플러스는 바로 초점을 잡는 반면에 S20 플러스는 한번 덜컥하면서 초점을 조정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사진 결과물을 보면 색감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S20 플러스는 쨍한 색감에 약간 청록색이 더 섞여 있는 듯한 모습이고 S21 플러스는 비교적 부드럽고 화사한 색감에 화이트 밸런스도 더 잘 잡는 듯합니다. 사진 색감은 취향을 타는 편인데 제 취향에는 S21 플러스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차이는 기본 모델끼리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저도 스펙만 봤으면 그래도 신작인데 너무 똑같지 않냐? 아쉽다, 너프됐다 이런 말 나왔을 것 같은데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이렇게 사용하고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의 선택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울트라 모델은 카메라에 업그레이드 요소가 좀 있는데요. 망원 카메라가 2개가 들어간 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하나는 3배 광학줌, 다른 하나는 10배 광학줌을 지원하는데 거리에 따라서 둘 중에 적합한 카메라를 작동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찍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직접 찍어봐야 알겠죠? 21 카메라를 켜면 초광각, 광각, 망원 이렇게 돼 있는데 카메라가 바뀌는 게 눈에 딱 보입니다. 보이죠? 덜컥 하면서 카메라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3배 줌부터는 이 카메라로 작동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또 전환이 됩니다. 10배 줌에서 20배 줌부터는 이렇게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좀 덜 흔들리게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지금 손으로 들고 있으면 막 흔들리는데 이걸 누르면 조금 뭔가 손이 흔들려도 살짝 이렇게 락이 걸린 것처럼 해서 20배 줌 찰칵 3배 줌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색감도 일단 많이 다른데 확대를 해보면 많이 다르다. 21 울트라가 훨씬 해상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5배 줌 이것도 마찬가지로 21 울트라가 훨씬 해상력이 좋죠. 10배 줌은 여기서 20 울트라도 카메라 전환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색감은 좀 다른데 해상력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디테일 보시면 21 울트라가 좀 더 샤프니스가 강하죠? 그리고 20배 줌 20배 줌도 자세히 보면 21 울트라가 좀 더 해상력이 좋네요. 특히 여기 작은 3이 21 울트라에서는 보이는데 20 울트라에서는 안 보이죠? 30배 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3 숫자가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가 있네요. 근데 또 카메라 윗부분을 보시면 둘 다 HDR을 켜놓은 상태인데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는 S20 울트라가 좀 더 표현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21 울트라는 하얗게 뒤에가 다 날라갔죠? 근데 이걸로 제가 사진을 계속 찍다 보니까 보이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피사체에 대해서는 10배 줌 이후부터 자꾸 초점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건데요. 보세요. 8배 이때는 별 문제 없이 잘 초점을 잡고 있는데 10배 줌이 넘어가면 보세요. 계속 초점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보이죠? 이 피사체가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또 다른 것도 찍어봤는데 이렇게 계속 초점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네요. 얘는 또 안 그러고 이건 또 안 그러네. 이것도 안 그러고 이건 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피사체에 대해서는 계속 초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망원 촬영할 때 복불복으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점을 찍어서 락을 걸어버리면 이렇게 하니까 또 괜찮네요. S20 울트라 때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근접 초점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접 촬영을 할 때 불편함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 오히려 21 울트라는 이걸 좀 보완하려고 한 건지 가까이에 있는 걸 이렇게 초점을 잡으면 자동으로 근접 초점 기능을 이렇게 켜주면서 초점을 딱 잡아줍니다. 이런 부분은 잘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디렉터스 뷰라는 게 추가가 됐더라고요. 다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앵글도 망원, 광각, 초광각 이렇게 바꿔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이거 말고도 카메라에 재밌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직접 사서 카메라 편을 아예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피커랑 진동 모듈이 이전보다 더 안 좋은 게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많이 돌더라고요. 마이크를 여기다가 놓고 진동 세기는 최대로 해놓은 상태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손으로 들고 타자를 칠 때 나는 진동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얘가 이게 카메라가 한쪽이 무거워서 그런지 진동을 울리다가 자꾸 옆으로 가더라고요. 보세요. 스피커는 그냥 같은 음원을 최대 볼륨으로 틀어놓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S20 시리즈는 세 기종 전부 다 손으로 이렇게 들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크게 키웠을 때 이 뒷판에 떨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간질간질한 느낌이 드는데 21 시리즈는 뒷판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피커는 너프가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울트라 단독 스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존 와이파이 6에 비해서 2배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와이파이 6E가 울트라 모델에만 단독 탑재됐고요. 또 S펜을 울트라 모델에만 적용했는데 이 울트라에서 지원하는 S펜은 BLE라고 해서 저전력 블루투스 연결이 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요. 터치와 버튼만 이용할 수 있는 S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모컨처럼 무선 조작을 한다거나 에어 액션을 쓴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똑같이 BLE 방식이 아닌 라미 S펜을 가지고 와봤는데 아주 잘 써집니다. 지우개용 버튼도 잘 듣고요. 다만 S펜 보관을 위한 별도 케이스에 S펜까지 집어넣고 들고 다니게 되면은 그 크기와 무게가 휴대하기에 감당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 스펙도 정리를 해볼게요. S21 플러스와 S21은 램 용량이 각각 8GB로 전자 S20, S20 플러스보다 4GB가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인데 스마트폰을 가볍게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8GB 램도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존 시리즈에서도 12GB를 지원하던 걸 오히려 낮췄다고 하니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램 리프레시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추가적으로 16GB 램 용량을 탑재한 모델도 나오는데 내장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나눴더라고요. 256GB는 12GB 램, 512GB 내장 메모리는 16GB 램 이런 식으로 해외 일부 지역에서는 AP로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했는데 국내 버전에서는 엑시노스 2100이 탑재가 됐고요. 아직까지 사실 그래픽 성능, 특히 게이밍 상황에서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엑시노스 2100이 어떤 평을 받게 될지가 이번 S21 시리즈의 성패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전에 울트라 모델로 카메라를 계속 사용을 했잖아요. 금방 따끈따끈해지더라고요. 발열을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S21 시리즈는 모두 원 UI 3.1 버전을 기본 탑재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는 새 모델 모두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렇게 카드 슬롯을 막아놨더라고요. 외장 메모리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건데요. 새 모델 모두 256GB로 나왔고 울트라에는 512GB 모델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한 유저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인데 이런 선택을 왜 하게 된 건지 삼성 클라우드 이용을 유인할 목적으로 그런 건가? 뭐 용량 장사를 잘해왔던 애플을 보고 배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아쉽습니다. 자, U+샵 사전 예약 혜택 안내 시간입니다. 우선 U+ 샵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통신요금 할인, 쇼핑 할인 쿠폰, 경품 증정, 중고 가격 보장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당연히 삼성에서 제공하는 사전 예약 사은품도 다 받을 수 있고요. S21 시리즈가 5G 모델로 출시된 만큼 5G 요금제를 기존 85,000원보다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선택 약정과 단독 할인, 여기에 매월 제공하는 유샵 쇼핑 할인 쿠폰과 제휴카드까지 쓰면 최대 할인을 받아서 23,500원의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가족끼리만 묶어서 통신 할인을 받았다면 이제는 가족뿐 아니라 지인, 친구들까지 결합을 해서 더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U+ 투게더가 나왔다고 합니다. 할인액은 결합하는 인원수마다 달라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쇼핑 할인 쿠폰이 매월 제공이 되는데 GS25, 요기요, 옥션, 진마켓, 마켓컬리, 카카오티, GS 프레시몰 이런 여러 제휴사 중에서 원하는 곳으로 받아서 온라인 쇼핑할 때 쿠폰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휴카드로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사전 예약 기간 동안 갤럭시 S21을 매일 한 명씩 증정해주는 행사도 있는데 갤럭시 S21 말고도 1년치 통신요금, 보스 홈 포터블 스피커, 발뮤다 토스터 이런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사전 예약하실 분들은 이벤트에도 꼭 참여해서 경품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U+ 이용자라면 위약금 없이 기기 변경할 수 있는 중고 가격 보장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샵 링크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도 적어놓도록 할게요. 삼성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찰을 해봤는데 S20 시리즈가 그 당시에 최고 사양은 다 집어넣은 고스펙의 제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율이 부진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 그리고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카메라 디자인 이 두 가지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에 삼성에서도 이걸 의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카메라 디자인도 좀 많이 바꿔보고 가격도 좀 내려야 되는데 그냥 내릴 순 없으니까 오히려 스펙을 조금 하향 조정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원가 절감을 한 게 아닌가. 다행히 루머로 돌던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너프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 그리고 울트라 모델의 끝나누기가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사실상 이제는 S 시리즈에서 울트라는 거의 다른 시리즈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폴더블과 울트라 모델에 계속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의 모든 걸 짜내서 하루 종일 제품 분석하고 사용해보고 해서 이렇게 제가 알아낸 정보들을 탈탈 털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출시 이후에 직접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고 여러 영상을 통해서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U+ 샵 사전 예약 혜택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링크 참고하시거나 포털 사이트에 U+ 샵 갤럭시 S21을 검색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